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이제 북한의 달 주민이고요. 남한에 와서 북한 과학기술 쪽에 한 15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돼 가지고 이런 뭐 기술, 인터넷, 모바일 이런 관련돼서 전문가를 찾아보면 박사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북한 과학기술은 워낙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아무나 좀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그런 분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좀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도 우리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저희 그 인터넷 보고서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그 기획 단계부터 같이 좀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탈북민 분들 인터뷰를 혹은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사실은 많이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북한에 좀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제 정부의 이제 영향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 문화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측면도 있어서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좀 깊이 있는 기술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한국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몇 명 안 될 거라서 본인이 딱 특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였지만 또 용어에서도 조금 문제였어요. 저희가 인터넷, 인트라넷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써놓으니까 너무 헛갈리더라고요. 유사하니까 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또 인트라넷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헷갈려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트라넷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가 뭘까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인트라넷이란 거는 북한말로 표현하면은 국부망이에요. 국부망 혹은 예. 내부망이라고도 내부망이라고도 하지만은 내부망이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VPN 이런 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작은 범위에서 국부망이라든지 아니면 군해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인트라넷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근데 정의상의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사실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국부망이고 여기로 말하면은 좀 아주 제한적인 이제 쓰는 이제 전용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례로 행안부라면 행안부 자체로만 돌아가는 이런 망이 바로 여기 인트라넷이 될 수도 있고 북한식으로 계산하면은 또 법에서만 전용 쓰는 무슨 별망이라든지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트라넷이라는 이 규정이 사실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인트라넷은 사실 또 북한 안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나 다음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망 혹은 외국이라고 치면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딱 북한 안에서만 한정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외부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딱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면에서 그런 느낌으로 인트라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북한의 인터넷부터 좀 볼게요.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이제 파악한 데 하면은 보통 인터넷 사용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해외를 통한 위협을 한다거나 또 북한 당국 입장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거나 또 이런 데 있고 그다음 북한 내에서는 이제 해외 공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연구개발 쪽에서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터넷을 좀 쓰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과원 쪽에도 조금 좀 지난주에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가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아주 제한적으로 쓰게 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일반인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데는 그냥 연구자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들을 이제 관리를 하거나 또 이런 데서는 제한적으로 이제 그 정해놓은 사이트에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제한적인 인터넷을 이제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면 외부의 그 해외 정보가 접속이 가능한 그런 인터넷이죠. 그래서 그 외부 세상에서 좀 착각하는 거, 이게 인터넷 사용이 그냥 영어로 치면 하이 엘리트 해가지고 그냥 뭔가 특수한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직군에서 제한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딱 그 필요한 사람들만 쓰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 네, 심지어는 그 뭐 외교관도 모든 외교관이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교수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네, 교수들은 대부분 많이 제약을 두는 겁니다. 네, 네. 그 교수나 연구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었나요? 보통 이제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은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접수를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단위 책임자한테 사인을 받고, 그럼 그 단위 책임자가 그거를 인터넷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 주거지 안에 이제 보호부에다 접수를 시키고 하면 또 보호부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뭐 이제 상급에다가 얘기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게 10곳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게 보통 열흘 내지 뭐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지 한 달 후에 어느 시간 뭐 어느 장소에서 쓰라 이렇게 뭐냐면 승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걸 자유롭게 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뭐 무제한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오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10시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은 딱 1시간 11시까지만 이제 쓸 수 있게 했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거 필요한 자료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1시간이라는 게 잠깐이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게 너무 이제 급하고 아주 이제 적은 시간을 이제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았다고 해도 바로 그 자료를 뭐 다운받아서 바로 자기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은 접속을 했던 그 자체는 인터넷이 물론 이제 승인된 이제 사이트만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어느 사이트를 뒤졌던 그거는 꼭 그 PC에 꼭 접속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거를 PC에 있는 이제 내가 만든 별도의 폴더에 이제 넣어서 그거를 그 자리 PC에다 그냥 놔두고 그 PC를 전문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그 자료를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북한 당국이나 뭐 북한 정부가 승인해도 괜찮겠다는 자료로 확인된 후에만 그 자료를 다시 이제 메모리에 이어서 가져가게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로 된 거는 찾아볼 수 없고 외국어로 된 것만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영문 자료, 뭐 중국인 자료, 그리고 또 뭐 한국어는 뭐 굳이 봐야 될 일도 없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북한의 학자들 수준에서 영어를 사실은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든지 뭐 연수를 했다든지 뭐 중국에 뭐 가령 뭐 칭화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해서 중국어가 어느 정도 독해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또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안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승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사실은 연구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크게 기여를 하냐 도움이 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고,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국가가원 안에 전문 해외 정보를 이제 수집해 드려는 뭐 주한과학기술 통보사나 이런 데서 전문 자료를 가져다가 그게 영문이든 중국어든 상관없이 그 자료를 이제 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네들이 짬짬이 번역을 해서, 아니면 또 뭐 과학연구관에 전송해서 내려보내도 거기서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 이제 논문이나 정보 같은 거는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느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타고 내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오고 거기서 더 깊이 있는 걸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얼른 다운받아 놓고 나서 그걸 나중에서야 이제 확인하는 절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인터넷 하려면 또 길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으로 학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들어요. 뭐 도움이 크게 되겠나요? 그냥 네.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료를 좀 이제 한두 건이라도 뭐 몇 건이라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필요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자료를 가져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큰 성과이고 그게 정말로 내가 뭘 연구하고자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거든요. 게다가 또 논문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타이틀만 보고 그냥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깊이 있게 연구가 가능할까요? 이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북한의 학자들이 해외에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기관마다 다 해외로 이제 뭐 위화를 보려고 나가던 뭐 물자를 수입하려고 나가던 나가는 이제 부처들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이제 자료를 부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이제 접속해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을 1시간 쓴다고 했지만 그 1시간 쓰는 것도 혼자서 몰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감시를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감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사용자 분하고 좀 여쭤봤더니 PC를 이제 양쪽에 두 개 놓고 A는 지금 정보를 이제 검색하려는 사람이고 B는 그 PC를 이제 5분에 한 번씩 그 보안을 이제 여서 상시 이제 쓰게끔 옆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사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PC 양쪽 오간에는 지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서의 지문이 5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도록 하는 별도의 이제 박스를 이제 놓고 거기서 5분에 한 번씩 눌러야지 PC가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는 분이 입장에서는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내겠어요?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고요. 이런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 1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인터넷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몇 달에 한 번 또 한 번 신청을 해볼까 이렇게 또 마음을 좀 이제 아주 이제 생각을 여러 번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용 또 어떤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지 전문 이제 그 아주 이제 밀착해서 감시하는 이제 보위부 이제 성원이 한 명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가학원 쪽 같은 경우는 그 가학원 도서관에 그 인터넷 열람실이 좀 있는데 거기 뭐 한 방에는 뭐 PC가 한 20대 정도가 있고 그 20대를 전문 인력이 수시로 이제 밀착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 속에서 그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음이 일단은 불안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상호만 2, 3중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가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사서가 이제 5분에 한 번씩 지문으로 인식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대 컴퓨터에 한 명씩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나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감시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수시로 감시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자료를 계속 뭘 보는지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북한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워낙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 알 권리를 이제 국가가 박탈을 하는 이런 세상이다. 또 국가는 그거를 당연히 이제 국가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다른 국가들하고는 정반대 이제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하는 이제 북한의 특징상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공간에서 사는 그런 분들은 그거에 정말로 잘못됐고 이런 거를 전혀 느낄 수도 없고 그렇게 국가가 정한 규율이나 법이나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세상인 여기 남한하고 비교해보면 숨막히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북한 용어로는 인터네트죠. 이 인터네트가 그냥 그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근데 붉은별 OS도 보면 인터네트와 망이라고 하는 메뉴는 또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일반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고중 같이 뭐 평양 일고중이라든지 이런데 그 해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경연도 나가야 된다든지 이게 IT 쪽에 전문 국가를 위해서 키워야 될 이런 이제 인력들한테 어려서부터 그거는 배워줍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인터넷과 망이라는 게 별도 이제 과목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네, 특수 이제 기관 애들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트라넷을 북한 모바일을 쓰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망에 접속해서 하는 것들을 써보고 나서 이게 인터넷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가 망 사용을 해봤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휴대폰 망을 써보신 걸 가지고 내가 뭐 인터넷을 했다라고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헛갈려서 그렇게 하셨겠죠. 이 북한은 모바일을 통한 이런 인트라넷 이것들은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나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 내부망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망입니다. 이동통신도 사실은 망인데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음성이나 뭐 이제 메시지나 뭐 간단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전문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료통신망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모바일 네트워크 안에요? 예, 모바일 네트워크 안에도 자료통신망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각각이 모든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국가망에서 특정 지역에 자료통신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강명이라는 이제 국가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뭐 과학기술 전당 뭐 망도 있고 또 뭐 열풍이라는 이제 열풍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동통신망에서 자료통신망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거 있는데 그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전용 자료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단말기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단말기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앱 있지 않겠어요? 뭐 교육도 있고 뭐 농업 정보도 제공하고 뭐 보건 의료 쪽도 제공하고 산업재 같은 거는 뭐 각 산업 분야를 국가 관리도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자료를 전송받아야 되는 이런 망일 때는 별도로 이제 그 국가망이 정해진 쪽에 가서 핸드폰을 주고 거기 담당자가 해주는 거지 일반인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건 오직 메시지 받고 음성 통화를 하고 가끔 영상 통화를 하고 이런 거지 그 외에 자료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별도의 자료 통신망이라는 걸 이제 정해진 장소에 가서 타인으로부터 담당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트라넷은 없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돈 주고 받아와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따로 그 다운 받는 곳에 가서 다운 받아야 돼. 돈을 주고. 근데 망을 통해 가지고 그 뭐 그래도 그 노동신문을 봤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있죠.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뭐 그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간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몇 개 되는데 노동신문 같은 거는 북한이 2012년 그 피처폰에 처음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여러 기종에 다 도입을 하는데 스마트폰도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양 뭐
12,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데만 이제 제한적으로 노동신문이 다 올 수 있는 거고 노동신문은 북한 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념 국가고 전 국민 결집시켜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최신의 기본 핵심 임무를 당이 지시와 목소리를 제때 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최신 업무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신문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노동신문 사이트에 직접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별도 이제 이동통신망을 벗어난 이제 다른 이제 인트라망이 아니라 노동신문 사이트에만 접속이 되면은 거기는 상시로 이제 들어가서 이동통신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과학기술 관련해서 뭐 가령 뭐 열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별도 이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은요. 만약에 이제 제가 철도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한다 하면은 철도 이제 전용망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그룹들이 국가로부터 그렇게 이제 망이 이제 무선을 다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이제 VPN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만 거기에 제한적인 인원들이 들어가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다 여기저기 다 접속을 해서 뭘 가져온다 이건 아닙니다. 모바일 인트라넷도 제한이 많다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은 그나마 좀 자유롭게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고 좀 더 또 이제 쉽게 또 설명하면은 최근 3년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북한도 사실은 그 이제 피해를 이제 피해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좀 확인해 보니까 국가 비상방역위원회라는 이제 비상방역 사령부됐다 그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좀 이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비상방역위원회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네 잠시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들만 볼 수 있게 쉽게 설명하면은 뭐 의사도 들어갈 수 있고 수의사도 들어갈 수 있고 방역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민연의 보건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방역 규칙을 어기거나 또 불법을 한다거나 또 처벌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처벌을 또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보위성이라든지 이렇게 또 방역 이제 각 지방의 이제 방역위원회 이제 위원장은 또 뭐 당위원장 뭐 인민위원장 이런 사람들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은 행정 뭐 이제 전문기관 당 뭐 권력기관 뭐 검찰기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이제 합동기관이 제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사이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는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상시 가동을 돼서 핸드폰으로도 지령을 주고받을 수 있고 밑에 일을 위에다 전달하고 위에 지시를 밑에서 내려받아서 또 이제 뭐 과제를 이제 가업을 이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민들이 모바일 인터넷 이거는 일상적일 수도 없겠지만은 사실은 접근이나 그걸 경험해보면 사람조차도 찾아내기 힘든 구조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임시적으로 그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네요. 지금도 운영을 지금도 운영하죠. 예. 아마도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영원히 멈출 때까지는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상설 조직은 이제 뭐 비상설 조직이 계속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전용 폰도 공급을 해줘서 그 안에서만 그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네, 이런 이제. 그 전용 폰이 있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그렇죠. 페이지들이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방역뿐만 아니라 뭐 보안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로 이제 국가 안보나 위기를 생각하는 이제 몇 개 제한된 부처들만 뭐 이런 데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망은. 네. 그게 이제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그 인터넷 혹은 인트라넷 이것들은 이제 어떤 인식으로 알고 있을까요? 일반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란. 저희가 지난해 그 2018년 이후에 19년까지 한 22년 동안 북한을 이제 직접 북한에서 바로 떠난 분 한 100명을 이제 전국 지역 다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이란 용어를 아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98%는 전혀 모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인터넷이란 자체를 용어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용어 써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용어 영어 자체만. 자체도 모르고 아예 모르고 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안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좀 몇 년을 근무했다든지 뭐 러시아 가서 뭐 벌목을 했다든지 건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역으로 나와 있었다든지 출장을 좀 해나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도 핸드폰으로도 썼기 때문에 그나마도 영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 있고 예, 정말 북한에서 바로 이제 남한으로 들어온 주민들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려준다는 것도 바로 이제 평양 일중학교 같은 특수한 이제 기관의 애들한테만 학생들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 학교를 벗어난 다른 일반 중학교 컴퓨터 교육에는 전혀 이 인트라넷, 인터넷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없다고 보시는 게 예. 네. 그러면 좀 특수한 아이들한테 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영재 네. 교육을 해주는 건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을까요? 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컴퓨터반 애들은 어려서부터 프로그램 전문가를 키워야 되고 20대 되면은 이제 해외를 보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뭐 국가를 위해서 종사해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대한 이제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접속을 어떻게 하고 망문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교육하고 있고요. 또 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중학교하고 교육위원회하고만 이렇게 직속이 되는 내부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중학교 사이트 자기네 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북한의 모든 이제 상가들 뭐 이렇게 이제 국토에 대한 이제 정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학습 같은 거 기본적으로 뭐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망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뭐 실례를 들어서 내가 묘양산으로 가겠다 하면은 일중학교 학생들이 그 북한에 이제 뭐 어대명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자료를 찾으면은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잘 만들었어요. 뭐 어대명산 중에 나는 묘양산을 한번 학습하겠다면 묘양산을 클릭하면은 묘양산의 전체 입구로부터 각 산 골짜기에 붙여진 이름 여러 가지 이제 골짜기에 폭포 내리는 거 뭐 어떤 건물 있고 뭐 묘양산에 사실은 북한의 외국의 수반들로부터 이제 받은 이제 대형 이제 선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상세하고 섬세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어서 학생들이 실물을 물론 묘양산에 가진 않더라도 그 이미지 하나만 놓고도 이제 묘양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아주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부망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중학교니까 가능을 하고 얘네들은 또 잘 키워서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특정된 업무에 맞는 이제 특화된 교육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일부의 영재 교육하는 네. 사람들만 그런 걸 해본다는 거지요.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시 프로그램인데 감시 프로그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서 심어놓은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북한은 이제 그 외부 정보 침입 보통 이제 북한 용어로는 침입 뭐 추적 뭐 이런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나름대로 이제 북한의 바이러스 잡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초기에는 클락셀을 2012년 15년 이때 최초 이제 이런 바이러스 잡는 거는 클락스였고요. 근데 당시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이런 이제 전자기기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 생산이 물론 되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제한적이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밀수를 통하거나 위화를
통해서 들어온 PC들을 이제 고가로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도 들어와 있고 또 북한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당의 목소리만 들어라. 그리고 당이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모든 정보들은 벌써 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클락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기능도 떨어지고 또 좀 더 이제 지능화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개발한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이제 참매라는 게 있고, 그러다가 2018년에 신기가 김일성 종합대학인가 개발을 했을 겁니다.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기네는 보안 분야에 특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정보기술연구소가 있는데 그네들이 2019년 그 전국 정보 성과 전람회에서 자기네는 보안에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좀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개발한 이제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18년에 개발한 거여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뭐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북한은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이제 PC나 국가가 사용해야 될 모든 장비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나 뭐 이제 XP나 이런 거 깔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붉은별 OS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램하고도 호환도 잘 안 되고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개인들한테서 돌아가는 혹시 안 좋은 정보들, 뭐 북한 정부가 이제 봐서는 안 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신기라고 하는 게 그 컴퓨터 하단에 트레이에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그 북한에서 나온 그 이미지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끝에 빨간색으로 별 모양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뭐 붉은 별인 OS인가 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신기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건데 그 신기가 사실은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컴퓨터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죠. 네, 그 철저히 그거는 개인 PC든 뭐 국가에서 쓰는 PC든 상관없이 모든 이제 컴퓨터 사용 기록은 자동적으로 남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허용하지 않는 이런 미디어 영상물들을 볼 때 그게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잡아낸다고 볼 수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죽여버리는 또 역 프로그램이 또 북한 이제 이 컴퓨터를 하신 분들이 만들어내서 은밀하게 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PC 관리를 이제 정보 보안의 첫째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국가가 중시하고 중점을 두는 데 비하면은 그 정보 보안 수준이 되게 낙후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컴퓨터 관련 이런 이제 책들을 좀 보다 보면 정보 보안이라는 특별히 이제 정해진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정보 보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제 추세나 시스템이나 그 책이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아주 낮은 수준의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이제 정보만 이제 거기에 이제 실어 넣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철벽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소나 이런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사용하게 해서 또 그 정보 보안을 하도록 만들었었는데 그 철벽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철벽 외에도 해마다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아주 이제 특별한 성과를 냈거나 아니면은 필수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그 책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아주 이제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북한이 워낙 해외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도 그게 그 안에서 효력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많은 전자제품, 뭐 전자기기, 뭐 PC들, 뭐 노트북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북한이 그거를 이제 또 없애야 되는 또 새로운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진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야 되죠. 근데
어떻든 철벽이든 뭐 클락스든 뭐 신기든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개발 능력이 향상이 돼야지만은 국가 관리도 되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지금은 전자전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한 얘기대로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박사님이 보셨을 때 이제 좀 인터넷을 못 쓰게 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외부 지역에서 보면은 이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알 권리가 일단은 막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 국가라면은 본인이 이 성장하는데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보면은 그게 북한 사회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가는 이런 양면의 이제 논란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전 국민을 이제 무능화 또 문맹으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북한 사회고요. 그 북한 사회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북한 정부가 전혀 이제 그걸 납득하지도 않고 납득하려고조차도 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그게 자기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조차 전혀 이제 인식조차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인권이라 하면은 이거는 우리 밖에서 계속 떠들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냐는 또 다른 이제 접근인 것 같고, 그리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북한 당국은 또 그러니까 국제 사회를 기만할 수 있게 우리는 인터넷도 도입을 해서 인터넷도 활용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북한 내부하고 북한 바깥의 세계하고 어쨌든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반드시 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아직은 규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인터넷을 떠나서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생명권, 뭐 자유권이 이런 것조차 지금 북한 사회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어떻든 전 세계가 정보화가 열려 있는 시대이고 북한 당국조차도 우리도 정보화 사회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문명화된 이제 문명국으로 가겠다. 뭐 문명 강국으로 만들겠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 전면 과학기술 인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의식수준 깨우치려는 노력은 김정은 정권이 하고는 있죠. 이제 상당히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그쪽 정권 입장에서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들여다본 이제 외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큰 노력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결국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 보급실, 과학기술망을 다 만들었는데 물론 이 과학기술 보급실망이 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70년대부터 북한의 과학기술을 이제 축소한다 해가지고 과학기술 보급실이라는 걸 북한의 모든 조직들에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고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컴퓨터망을 통해서 국가망을 통해서 뭐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가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남한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는 그 과학기술망이나 국가망을 통해서 공부했다는 이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근데 북한 내에서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뭐 산업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모니터링도 안 되고 하지만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뭐 정보에 대한 이제 공급을 북한 당국이 막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봅니다. 인터넷 접속도 안 해주는데 북한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그 교육의 발전, 뭐 저 북한 주민들의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는 세계적인 지식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당국이 만들어서 꼭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 그 지식만 받도록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지금 과학기술 뭐 강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이제 많이 뒤떨어진 거고 세계를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국가가 붕괴되고 김정은 정권이 이제 추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모양의 과기술 강국으로 가는 거지. 일반 주민들의 알 권리,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알 권리 교육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부가 지정해 놓은 그런 종류의 지식만 알아라 라고 그렇죠. 해놓는 거잖아요. 딱 그 정해 놓은 것까지만 제한을 거는 거지만 사실은 망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사실입니다. 네, 맞는 지적이고요.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고 기치는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인 이런 과학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고 또 과학기술 강국들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뭐 신심이나 뭐 이렇게 낙관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거는 실제로 과학기술 강국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보다 더 훨씬 그러니까 훨씬 낮은 수준의 정보 이런 취약 구조에서 살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의식 구조라든지 지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이상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가고 온전하니까 국가 관리를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관리가 가능한 정도까지는 지식을 주입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이제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한된 지식을 주고 원하는 지식을 주고 그 이상의 국가가 필요치 않은 그 이상의 지식은 절대 이제 주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국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알 권리를 이제 침해하고 알 권리조차 접근할 수 없게 막아놓은 이제 이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세계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알 권리에 대한 이제 개념조차도 없고 뭐 근래에 들어와서 한 2013년, 14년 이때는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이라는 이제 얘기도 좀 있고 뭐 이제 주민 관리에서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침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이 기본으로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권리인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그 두 이제 글자 입에 올리기조차도 무섭고 두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인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국가밖에 없고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용어조차도 그거는 처벌이 이제 대상이 되고 써서는 안 되는 용어를 생각하고 있어서 인권하면 그 인권 아니야 하지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인권이란 보편적인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권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상식적으로라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건가? 북한 주민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이제 필요하고 이것조차 아주 초보적인 것조차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개명을 시켜야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이제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이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네.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인터넷 하나만 좀 연결이 돼도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 인터넷을 열어놓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국가 관리가 최우선이니까. 네. 그 개인의 발전이나 그 국가의 발전보다 그냥 정권의 유지 그리고 김정은이 이 파워를 놓지 않고 계속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만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을 좀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껏 이제 제가 조사해야 한다면 그거는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물론 이제 특정인들도 꼭 필요해야 되는 특정인들조차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인터넷 투입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북한만 나쁘다고 이렇게 추궁을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 양립의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외부 세계는 언제라도 북한이 손을 내밀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IT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도와주고 싶을 것이고 이미 그런 활동을 해왔던 데들도 있고요. 또 북한은 일부 엘리트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해커를 만들어서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사이버 머니를 탈취한다던가 뭔가를 해킹한다던가 이런 범죄 쪽으로 바로 쓰죠. 뭔가 좋은 것들을 전달해주면 그걸 어떻게 쓸지가 좀 되게 걱정인 나라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더 많이 그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싶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쓰니까 더 기회가 막히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정권이 생겨서 40년도부터 북한은 원조로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6, 70년대, 80년대 동유럽에서 또 70년대 서구에서 또 경제난 이유에는 중국에서 북한 스스로 이제 경제력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구조이고 그게 바로 북한 당국이 원하는 전략만큼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해소를 빨리 해서 미국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북한의 김씨 3대가 정말로 이제 소원하는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난 이유에는 중국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아주 이제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붙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이제 이런 인권도 문제이지만은 여러 가지 핵 문제, 안보 불안 이런 국제 정치 복잡한 문제로 해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은 스스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제약을 두는 거고 미국이 이제 친미 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하기 전에는 원조가 이제 아주 제약적인 이제 지원 상황의 조건에서 끝없이 탈취, 갈취, 도적질을 이렇게 해서 정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북한의 전략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 나아지거나 이런 범죄 행위들을 줄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국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기네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는 그게 끝없이 파도를 타면서 크거나 작거나 이루어질 뿐이지 전혀 이제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유엔의 현 사무총장이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2030년까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발전시켜 가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2030년이 아니라 2050년이 되더라도 북한은 거기에 따라야 될 어떤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제사회 이런 규칙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될 북한 나름대로 이제 명분도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계란으로 봐야 될일지라도 그래도 바깥에서 어느 정도라도 관심을 해주고 좀 떠들어주고 확산을 시켜주고 그게 효과를 발휘할지 발휘할 수 없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때까지는 끝없이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 그게 5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끝이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계속 여부에서 걱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꾸준히 계속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럼 북한에다가 이 인터넷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도 사실은 국제사회 시각에서 어떤 기대나 건의나 요구를 하는 거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반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북한 당국이 수용 가능한 쪽으로 뭔가를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게 그 북한 당국의 의지를 좀 더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국제사회 기준을 북한에다 이제 마구 들이대기보다는 북한의 정부화 시대로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좀 이제 지원을 하거나 허용을 해주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북한 주민들한테도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협상과 이제 타협을 갖고 가야지. 마냥 이제 내고만 받아들여 하는 거는 북한 당국이 접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는 가정에 컴퓨터가 두세 대가 있지 않아요. 모니터도 두 개, 세 개가 있을 정도이고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PC 하나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국가 일도 하고 개인 일도 하고 상품도 싸고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PC 하나가 모든 생활 공간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PC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PC가 없다는 거죠. 북한 스스로 자생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PC는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IT 장비라든지 기기 같은 거는 국제사회가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기기를 통해서 정보도 알아야 되고 알 권리도 생기고 지식도 쌓이고 알려는 욕구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들여보니까 그 다음에 그 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온전한 이제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국제사회가 할 일이 아닐까. 다양한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의 중국식의 인터넷 허용이 북한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인터넷은 사실은 중국 국민 14억 이상의 인구가 다 인터넷을 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제한적인 인력들만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저희도 보니까 중국에서 저도 살아서 잘 알지만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중국 수준의 아주 이제 낮은 수준의 인터넷이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에 가능할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입장에서는 중국 수준의 인터넷을 우리가 왜 해놔야 되는지도 이제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하거나 이제 기대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거나 이런 거 기준 같은 거 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북한에 혹시나라도 인터넷이 그럼 허용이 된다면 혹시 어떤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지금껏 북한이 해온 이제 국가 관리 형태를 봐서는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좀 더 늘 수는 있을지라도 과학기술이나 국가관리나 좀 더 이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건가 그리고 해외를 통해서 계속 제재를 받고 세계적으로 이제 고립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렇게 국가 관리에 최우선 초점을 둘 것 같고 그다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알 권리 이런 데는 깊은 관심은 두지 않을 것이다. 네, 현실을 잘 파악해 가면서 모든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북한 인터넷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면서 드셨던 생각은 뭐가 있었나요? 여태껏 북한 인권을 다루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 특히 최근 한 10년간은 북한도 전자기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서 해외 미디어도 시시각각으로 접하고 있고 특히 북한 주민들은 상상이나 할 수 없었던 이제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카메라랑 가짜조차도 몰랐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내 아이를 찍고 내 가정을 찍고 내 가족들을 찍고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국가를 하고 특히는 작년 같은 그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는 국가 관리가 사실은 핸드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를 알고 있을 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그 핸드폰을 통해서 국가가 취합을 하고 물론 이제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김정일의 이제 지도자의 이제 의지는 상당히 컸어요. 그게 바로 핸드폰이 기능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기 사용이 북한도 사실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준의 정보화 아니면 또 북한 특정의 자기네만 지향하는 이제 국가관리 위주 통치 체제 유지 이런 정점에 이제 정보화할지라도 어떻든 전자기기 사용으로 늘고 있는 것만은 이제 사실이고 또 북한 주민들 전자기기 사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인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우리가 누구도 이제 근접을 하지 않았던 정보화 기기 정말 인터넷 같은 이제 물론 한상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의 정보화 기술을 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접근해 본다는 이런 시도가 상당히 이제 신선하고 특별하고 또 이 단체만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격려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좀 이쪽으로 꾸준히 계속 물론 이제 그 성과가 좌울지라도 계속 이 사업을 키워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다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또 아주 이제 첨단 이런 기기 사용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이나 이런 이제 해결 노력을 이 단체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도 그 디지털 쪽에 특화된 이런 인권 분야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또 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도 보고서 한번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인트라넷에 대해서 특화해서 이번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최소한 이런 현실이라도 알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혹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의 현실 얘기할 때 이제 옛날에 있었던 많은 뭐 정치범수용소나 그 뭐 처형이나 고문이나 이런 이야기들 뭐 계속 끝까지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외부 세상에서의 그 현실 세상에서는 디지털이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더 인권 안으로 기본 인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도 좀 반갑긴 한데요.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박사님 말씀 중에서 가능한 한 장비라도 더 많이 넣어라. 장비라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의견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같이 해주시고 많은 또 조언도 주시고 해주셔서 저희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비슷한 분야에 있어서 계속 앞으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